안녕하십니까. 핵심만 간추린 전력전자를 전해드리는 경북대학교 최명조 교수입니다. 오늘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트랜스포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의 서킷 마들 그리고 오퍼레이션, 실제적으로 어떻게 회로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이그젬플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트랜스포머가 프랙티컬 트랜스포머가 세츄레이션 되는 이슈에 대한 중요한 얘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의 구조도죠. 이쪽에 프라이머리 와인딩, 세컨더리 와인딩으로 구성된 투 와인딩 트랜스포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이 데피니션입니다. N 턴스 레이쇼는 세컨더리 와인딩의 턴스 디바이드 바이 프라이머리 와인딩으로 디파인 되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얘기할 때 이 턴스 레이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해야 되는 그런 어떤 회로 법칙, 회로 법칙이 아니고 그 물리적인 법칙이 첫 번째가 패러데이스 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조에 패러데이스 로를 적용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이죠.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이 구조에 여기에 있는 이 구조에 암페어스 로를 적용하면 이 식, 두 번째 식이 나오고 이 세 번째 밑에 있는 식은 어떤 포뮬러가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이제 마들링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이 부분, 요 퍼플 컬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바이스, 우리가 이미 디파인한 디바이스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와 같죠. 그래서 이 마들링 과정에서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데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위치시키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정의에 의해서 VP와 VS의 관계, IS와 이쪽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1차 측에 흐르는 커런의 관계는 바로 이 보라색 안에 있는 이퀘이션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IM이라는 또 하나의 커런 텀이 있습니다. 이건 암페어스 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인덕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를 추가하면 인덕터에 관련된 베리어블 IM이 있고 그 다음에 람다 C가 있죠. 그리고 이 IM과 람다 C가 존재한다면 이쪽에 있는 이 인덕턴스의 정의에 의해서 LM을 디파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있는 LM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여기에 LM이 위치하고 이와 같이 이 LM과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이거 패러럴 컨비네이션이죠. 시리즈가 아니고 패러럴입니다.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의한 이런 구조가 이 트랜스포머의 전압 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뭡니까? 서킷 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들링에 대한 서머리 비슷한 거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쪽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츄레이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킷 마들 오퍼레이션 그리고 세츄레이션 오브 프랙티컬 트랜스포머 타이틀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를 마들링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와 그리고 인덕터를 결합해서 어떤 서킷 마들을 만듭니다.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이쪽이 프라이머리 와인딩 볼티지, 프라이머리 와인딩 커런, 세컨다리 와인딩 볼티지, 세컨다리 와인딩 커런, 넘버 오브 톤스, HC는 magnetic field intensity라는 어떤 VP를 인가하면 IP가 흐르고 IP에서 디벨롭되고 또 이게 변화하면 이쪽에 VS가 나오고 또 커런도 발생하고 뭐 그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에서 이 관계식 첫 번째 관계식 이 관계식은 페라데이스 로고 요 n이 턴스 레이쇼로 주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IMT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IMT의 표현식은 이 HCT와 여기 LM은 요 길입니다. 요 코어의 뭐 원주라 그러나 원주 둘레입니다. 그리고 NP는 프라이머리 와인딩의 넘버 오브 톤스로 주어지는 여기 추가적인 텀이 나오고 이 텀을 매그네타이징 커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그네타이징 커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식 이거를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요 스타로 되는 식과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식이 있죠. 또 하나의 식은 뭐 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텀이 있는데 그 텀을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스타의 텀은 정확히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이쪽에 위치시켰고 그리고 이 IPT는 이 커런과 이거죠. 또 하나의 커런이 필요합니다. 그 커런을 IM이라고 이쪽에 표시하고 그리고 이 IP는 이 두 개의 커런의 합으로 표시하면 뭡니까? 이거는 암페어스 로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I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M을 디파인 합니다. 자, 여기 IM이라는 어떤 여기서 발생한 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HC가 있으니까 이 코어가 있으니까 여기 람다가 발생한 겁니다. 람다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IM과 람다가 있으면 LM이라는 이 인덕턴스를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LM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인덕턴스가 아니라 L인데 여기 M자를 붙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IM이란 같은 M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전부 다 매그네타이징의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돼 있고 그러면 IM과 람다가 있으니까 커런과 람다가 있으니까 지금 LM을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죠. 그래서 람다 T 플럭스 링퀴지 이 코어에 이렇게 흐르는 플럭스 링퀴지 디바이드 바이 코어로 들어오는 IMT 커런 이 레이쇼를 구해서 그걸 LM이라고 정합니다. 그렇게 드라이브할 수 있죠. 람다 T는 여기 피지컬 코어가 있으니까 피지컬 인덕터가 있으니까 NP 넘버 오브 톤스에 이거는 퍼미어빌리티 렐라티브 퍼미어빌리티 타임스 프리 스페이스의 퍼미어빌리티 그다음에 HCT 그다음에 이거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S를 곱하면 토를 매그네틱 토를 면합니다. 플럭스 링키지 토를 플럭스 링키지가 되고 그래서 이게 람다 T로 주어지는 얘기고 IMT는 이와 같이 암페어스로에서 결정돼서 이 두 개를 나누면 없어질 거다 없어지고 예를 들면 이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남아 있는 거 이놈은 위로 올라가고 이와 같이 돼서 이게 이 LM의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의 이퀘이션인데 표현식인데 이 이퀘이션은 굳이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NP라는 이런 토로이달 코어에 NP라는 턴이 있고 이런 디멘전이 있다면 이쪽에서 들여다본 인덕턴스가 디렉트리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가 다 맞게 돼 있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와 관련된 인덕터는 어떤 뭐 가상적인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인덕터와는 다른 특별한 인덕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와
여기에 있는 이 인덕터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패러럴 컨비네이션으로 된다라는 거.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그 커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옮겼습니다. 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옮긴 이유는 그냥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여기 이 턴스 레이쇼는 이 와인딩의 레이쇼다. 그리고 이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숫자죠. 이게 무슨 턴스 레이쇼랑 아무 관계 없이 어느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인데 여기에 적용하면 이거를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의 마드를 디라이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사용되고 LM은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인데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지만 이 토로이달 코어의 인덕턴스랑 같고 그러면 이걸 LM으로 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죠. 대체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본 그 서킷 마들이 결정되고 이퀘이션은 이제는 이 이퀘이션은 무슨 뭐 트랜스포머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페러데이스도 암페어스도 하고 아무 상관없이 회로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VP가 있고 여기 VP가 같은 라인이니까 그렇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채용하니까 이건 VS는 NVP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채용하니까 여기 차용하니까 IS가 있다면 NIS 여기다 KCL을 적용하면 이 커런과 IM이란 커런이 있고 IP는 이렇게 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피지컬 로 자연 법칙 물리 법칙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서킷 마들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합니다. 이퀘이션은 첫 번째 이퀘이션은 볼티지 이퀘이션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 서킷 이퀘이션은 이 이퀘이션이고 그런데 IMT가 어떤 서킷 베리어블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LM이 있고 양단에 VP가 있고 거기에 흐르는 커런이 IM이니까 이건 인덕터의 서킷 이퀘이션이죠. 자, 이제부터 완전히 서킷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뭐 구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이 모델이 뭐 일부 생략한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리키지 플럭스라든가 이걸 이용했을 때 가정 중에 하나는 이 카플링이 퍼펙트하다. 이 람다가 이렇게 여기 안에만 흐르고 뭐 다른 쪽 미안합니다. 람다가 여기에만 흐르고 이 똑같은 거네. 여기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 리퀴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자, 여기 밑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적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무시할 수 있다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같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LM이 무한대가 돼서 여기 커런이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M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뮤R이 무한대가 돼야죠. 이 뮤0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LM이 상당히 커지기 위해서는 뮤R이 굉장히 커야죠. 아이디얼리는 무한대라면 이걸 무시할 수 있죠. 이거 오픈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뮤R이 뭐 몇 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는 부족하고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뭐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마들은 이거 플러스 이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학부 과정에 배우는 그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와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의 근본적인 차이죠. 여기 추가적으로 인덕터가 하나 더 달려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얼 다이오드와 프랙티컬 다이오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걸 뭐 혼용해도 상관이 없고 아이디얼 OPM과 프랙티컬 OPM도 막 섞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 뭐 비슷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고 프랙티컬 트랜스포머를 해석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를 빼고는 여기 LM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퍼미어빌리티가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성립하는데 부분적으로 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앞뒤에서만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G라는 임피던스가 있다면 GL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본 임피던스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걸 GL 프라임이라 그러면 이거는 GL의 디바이드 바이 N 스퀘어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기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있으니까 틀림없죠.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본다면, 이 맨 앞에서 이쪽에서 어떤 임피던스를 본다면 그때는 이 LM과 여기에 있는 GL 프라임과 패러럴 컨비네이션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임피던스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서만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지금 이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쪽을 프라이머리 와인딩, 이쪽을 세컨더리 와인딩이라고 생각하고 마들링 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려놔서 이쪽을 여기에 위치시키고 이쪽을 이쪽으로 바꾸고 그렇게 이쪽에서 마들링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LM도 바뀌고 톤스 레이셔도 바뀌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다 디라이브 해보면 이 회로적인 성질은 어느 쪽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들링 프로세스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된다. 그죠? 와인딩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프라이머리 와인딩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세컨더리, 나머지를 터셔리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중에 임의도 픽해도 똑같은 게 다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트랜스포머 마들링 프로세스를 뭐 쉽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프랙티컬 트랜스포머가 있고 커가 있다면 이 두 개를 개념적으로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와 여기에 있는 인덕터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이거 시리즈 아닙니다. 인덕터가 여기에 있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으니까 패러럴 컨비네이션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디파인했고 그리고 페러데이스 로와 암페어스 로를 사용하고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 여기에 인덕터만 추가하면 그 두 개의 로가 법칙이 프리딕션 하는 거와 똑같은 회로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서킷 마드를 드라이브 하는데 LM은 이와 같이 이거는 이거의 이 토로이달 인덕터의 인덕턴스와 같고 그리고 이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서큐리케이션 그리고 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톤스 레이셔는 바로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의 톤스 레이셔와 같다라는 거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의 N은 어떤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 마들링에 차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이걸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들링이 끝나고 서킷 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프랙티컬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VP가 인가되고 이쪽에 IS가 인가됐습니다. 자, VP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웨이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웨이폼이 주어졌고 IS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를 알려줬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이 VP가 주어졌고 IS가 주어졌다면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건 그럴 경우에 IP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VS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웨이폼이 주어졌으니까 물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리어딕 오퍼레이션을 하고 이게 피리어드고 절반이 이거 절반이죠. 그러니까 D가 이게 만약에 뭐 D로 표시한다면 D가 0.5고 D가 5ms, TS가 10ms이죠. 자, 그런 D가 0.5입니다.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이 파라미터가 5000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이트 코어의 대표적인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그다음에 LM은 요 랭스 평균 랭스입니다. 요 가운데를 지난다고 생각하고 랭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와인딩의 턴수, 세컨더리 와인딩의 턴수 그러면 N은 2가 되죠. 레이시오니까 LM을 계산했더니 이거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요놈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뮤 G로 이거는 뮤 R 이건 뭡니까? 이거는 LM 이거는 S죠. 이건 NP 의 스퀘어드 그러면 5msec 이렇게 바뀌면 이제 나머지는 회로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회로적인 문제 이거 저거 지금 VP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VP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의 평균 밸류는 0여야지죠.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VP가 인덕터 양단에 걸렸기 때문에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선이 잘못 그어져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림을 깜빡 잊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 이건 뭡니까?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죠. 만약에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츄레이션 되죠. 이게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세츄레이션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 매그네타이징 인덕터 이건 토로이달 인덕터가 세츄레이션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세츄레이션 되지 않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면 이게 없다면 이게 무한대라면 이쪽에 DC를 가해도 아무 상관없죠.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든지 그거에 n배 된 전압이 여기에 나타날 뿐이죠. 그런데 실제 프랙티컬 트랜스포머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는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IS가 이렇게 바뀐다고 0을 중심으로 바뀐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VP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VS는 VP의 2배죠. 그래서 이게 VS입니다. 그래서 VS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개의 VP가 되고 자, 그 다음에 IS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IS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결정되는 이 부분은 뭡니까? 2배의 IS죠. 그래서 이게 0.5부터 0.5까지 변하니까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5니까 5까지 스윙하니까 이쪽엔 1볼트와 1암페어와 마이너스 1암페어로 스윙하고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커런은 IP는 2배의 IS에 IM을 더해야죠. IM을 더합니다. IM이 어떻게 되는가는 IM의 평균이 0라고 생각합니다. 0가 아니면 이게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0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부분, 이 빨간색으로 이쪽으로 그려준 부분은 이 볼 세컨의 프로덕트가 파지티브죠. 이게 5msec 곱하기 2볼트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일 때는 커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커런이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만큼 증가합니다. 지로를 중심으로 시메트릭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네거티브가 되니까 마이너스 커런이 흐르는 게 아니라 커런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흐르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래서 이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같죠. 그래서 이런 피리어딕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스윙하는 게 얼마인가? 그거는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 이퀘이션이 뭐냐면 IM은
on time 동안 VP divide by LM의 그 period T죠. 이게 똑같은 거네. 미안합니다. 이게 뭐 똑같은 걸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커런이 컨스탄트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변화분이죠. 이만큼 변화하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부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게 될 IM이 2A이기 때문에 여기 커런이 여기는 1A, 여기는 마이너스 1A.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IP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두 배의 IS 이겁니다. 이거와 IM을 더하면 여기가 1A니까 이 합치면 여기가 2A, 여기는 마이너스 2A, 즉 이런 식으로 이 IP가 결정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IP와 이 VS를 스케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PWM 컨버터나 어떤 스위칭 서킷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자, 약간 복잡한 서킷, 그러나 매우 중요한 서킷 예로 들겠습니다. 자, 이 서킷은 다음 렉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세히 다루는데 지금 이 트랜스포머의 오퍼레이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서킷이 있냐면 여기 일단 전화번호 있습니다. DC 전화번호입니다. DC.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다시 같은 방향에 있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죠. 다시 하나는 여기에 있고 또 하나의 닷은 이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와인딩이 지금까지 와인딩하고 방향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뭐 이렇게 이 같은 식으로 감겼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와인딩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 있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겁니다. 자, 넘버 오브 턴스는 NP, 여기 넘버 오브 턴스 NS, 여기 다이오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파시터 있습니다. 자, 이런 회로인데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온오프 시킵니다. 스위치를 여기다 클로즈 오픈 시키는데 TS라는 피리어드가 있다면 DTS 동안은 클로즈를 닫고 나머지는 스위치를 오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스위치가 닫히면 닫혔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커런이 흐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VS가 여기에 무조건 인가됩니다. VS는 닫히면 이전압과 이전압이 같게 이게 숏돼 있으니까 인가되겠죠. 자, 그렇게 인가됩니다. 여기는 미안합니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랙티컬 트랜스포머고 회로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에 뭘로 바꿔야 됩니까? 서킷 모델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서킷 모델은 LM이 있겠죠. LM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한번 뭐 적겠습니다. LM은 미안합니다. 뭐 적지 않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코어의 디멘전이 주어지고 이 코어의 퍼미어빌리티 알고 뭐 NP 주어지면 LM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토로이달 인덕터와 똑같은 인덕터가 하나 LM이나 인덕터가 있고 여기에 있는 그러면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는 이 LM과 여기에 있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패러럴 커넥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서킷을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옮긴 거죠. 미안합니다. 아까 이렇게 가는 건 좀 한 단계 뛰어넘은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가 회로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 세 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닫힌 상황,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닫혔으니까 여기가 VS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고 DC 전압입니다. 자, 이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니까 여기에 VS가 걸리면 1대 N이니까 NVS가 걸리죠. 그런데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플러스가 아니라 반대쪽이 플러스죠. 그게 닷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S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S인데 N배가 곱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전압이 가고 만약에 여기에 전압이 없다면 이게 숏된 거와 마찬가지죠. 캐파시터에 전압이 없으면 숏됐습니다. V가 지로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다이오드가 있었죠. 그 다이오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커런이 흐를 수가 없죠. 여기 이 커런이 지로입니다. I가 지로면 I가 지로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방향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에 I가 지로입니다. 여기 I가 지로면 세컨다리 와인딩이 오픈되어 있죠. 그러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는 한쪽 와인딩이 오픈되어 있으면 이쪽 와인딩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지만 커런은 흐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기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덕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심벌입니다. 심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회로적으로 연결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덕터가 아닙니다. 어떤 심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I가 지로단 말은 이쪽이 완전히 회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커런이 이렇게 있으면 이 LM 양단에 VS라는 전압이 걸리면 VS 디바이드 바이 LM T로 IMT가 지로에서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쪽 여기 이 블루 칼라로처럼 증가하고 그리고 이 전체가 TS입니다. 이 주기가 TS인데 요 부분 DTS 동안만 여기다 쓴다면 요 구간이 DTS가 되겠죠. DTS 동안만 이 IM이 증가하는 IM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ID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 이쪽을 ID라고 하겠습니다. ID는 지로죠. 흐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흐르지 않고 이제 여기서 딱 바뀝니다. 여기서 스위치가 오픈됐습니다. 스위치가 오픈된 상황이 이거죠.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IM이 이렇게 흐르고 있던 IM이 이 패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패스를 크리에이션 하고 싶어 하죠. 여기서 패스를 크리에이션 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런이 흐를 수 있습니다. 커런을 이렇게 IM이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흐르는 거죠. 아까는 여기가 커런이 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커런이 아까는 지로, 지금은 커런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커런이 다시 없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다시 없는 쪽으로 커런이 흘러 나가야죠. 다시 얘기하면 다시 닷을 이렇게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을 이걸 지우고 이렇게 찍었다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찍어 놓는다면 이 커런이 다시 있는 그쪽으로 커런이 흘러 들어가면 미안합니다. 다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커런이 이쪽으로 닷으로 흘러 나가야죠. 그죠? 한쪽에 흘러 들어가면 한쪽은 흘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이쪽이 흘러 나가야 되는데 커런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를 턴온 시킨답니다. 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다이오드를 턴온 시킵니다. 커런이 턴온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커런이 다이오드를 턴온 시키면 ID가 여기 색깔이 칠해진 건 턴온 된 겁니다. 턴온 되고 그러면 이제는 ID가 이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ID가
흐르고 그 ID는 이게 ID죠. ID는 IM에 이쪽에 IM이니까 여기 N이 있으니까 IM에 N이 나눠진 그 커런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는 흐릅니다. 커런이 이렇게 흐르면 캐파시터에 커런이 흐르면 여기 전압이 디벨롭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ID가 이와 같이 흐르고 ID가 흐르고 그리고 ID가 흐르면 턴온되고 턴온되면 이 전압이 디벨롭 되고 전압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서서히 증가하면 그 전압이 이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리프렉트된 전압이 이쪽에 나타나죠. 이 전압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VC 디바이드 바이 N 이란 전압이 폴라리티가 지금은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죠. 닷이 없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닷은 어떤 절대적인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같이 바뀌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와인딩이 감겨 있냐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LM에 있는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LM에 흐르던 커런 IM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감소할 때 슬롭은 이와 같이 저 VCT 디바이드 바이 N의 LM 마이너스는 감소 T에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게 ID가 되죠. ID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에 감소하고 플러스 때 증가했다 마이너스 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이 오퍼레이션은 지금 란리니어 오퍼레이션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여기 전압이 이게 서서히 증가합니다.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런데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전압도 뭔가로 뭐 이상한 란리니어한 펑션으로 증가하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도 직선이 아니고 란리니어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식이 어떻게 되는가는 뭐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구간 마이너스 전압이 있는 구간 이게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들면 이쪽도 줄어들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ID가 이렇게 해서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이 있다가 어떤 밸류에 있다가 점점 줄어서 0가 되는 순간 다이오드가 턴즈 오프 미안합니다. 다이오드가 커런에 의해서 턴즈 오프 되고 턴즈 오프 되고 나면 이 구간은 다이오드가 어떻게 됩니까? remains off하죠. 그죠? 이 구간 off하고 여기도 아까 이때니까 off되고 그 다음 오퍼레이션이 할 때까지 계속 off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off돼 있죠. 한 주기는 여기까지가 주기인데 이쪽에 다시 턴온 되기 전까지는 off돼 있다가 턴온 되면 계속 off되죠. 이쪽 그림처럼 턴온 되면 off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오퍼레이션이죠. remains off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여기까지 off돼 있다가 next operational period가 와서 다시 인덕터 커런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다이오드가 턴온되고 감소하고 이걸 계속 이 오퍼레이션을 계속 반복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한 구간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요 구간은 요 구간이고 요 구간에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커런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쪽에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쌓입니다.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에너지는 여기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빌드업 되는 피리어드고 여기에 빌드업된 에너지가 여기에 IM이 흐르는데
IM이 흐르면 IM이 점점 주니까 2분의 1 LIM 스퀘어도 돼 있던 에너지가 IM이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여기에 스토어됐다가 이쪽 스위치가 열리면 거기에 스토어됐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커런이 흐르니까 캐파시터에 전압이 쌓입니다. 캐파시터에 전압이 쌓이면서 에너지가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와 이 다이오드의 오퍼레이션을 보면 이게 온돼 있을 때 이건 오프돼 있고 이게 오프되면 이게 온되고 이게 뭡니까? SPT 스위치죠. 언젠가 여러분께 SPT 스위치가 하나 모스펫이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도 이놈이 이 기능적으로는 같이 연동되면서 마치가 아니라 정확히 SPT 스위치로 동작하는 example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간은 아까 얘기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에너지가 빌드업 됐다. 에너지가 트랜스퍼 됐다. 그 다음에 이 커런이 지로가 되면 이쪽입니다. 에너지 빌드업 피리어드, 에너지 트랜스퍼 피리어드, 에너지 리세스 피리어드는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도 이 다이오드가 오프돼 있죠. 처음에 오프돼 있는 놈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던 커런이 지로가 되니까 다이오드가 오프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 세컨다리 와인딩에 커런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 커런도 지로고 여긴 다시 분리되어 있고 자, 그 구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주기가 지나면 에너지가 충전됐다가 에너지가 이쪽으로 캐파시터 가면서 전압이 증가하고 이 전압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계속 유지되고 다음 사이클에 전압이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시키면 여기에 전압이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모든 게 아이디얼하다면 무한대까지 이걸 계속 동작시키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이쪽 구간 다이오드 커런이 흐르는 구간이 이쪽은 여기는 이만큼이고 여기는 짧고 여기는 더 짧아지고 왜 그런가 이유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캐파시터 커런의 전압의 증가가 이만큼 계단이 점점 작아지죠. 계단이 점점 작아지는 이유도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자, 이 회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봐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 모스펫, 다이오드 합쳐서 SPT 스위치, 커파시터 그리고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지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와 인덕터에 대한 거, 그래서 인덕터에 대한 거, 트랜스포머에 대한 거, 다이오드에 대한 거, 커패시터에 대한 거, 스위치에 대한 거,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파워 스테이지 컴포넌트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실제 사용되는 이 서킷이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어떤 캐파시터에 DC로부터 굉장히 높은 DC로 바꾸고 싶을 때, 그죠? 캐파시터를 배터리로부터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충전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는 카메라 아니면 지금 그 셀폰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죠. 그 소리 동안 이런 오퍼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이 캐파시터에 어떤 높은 전압을 인가했다가 이걸 이용해서 플래시램프라는 걸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킷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걸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츄레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츄레이션. 트랜스포머 세츄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랙티컬한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시오는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이 레이시오가 뭐 1대2, 1대10인데 이 NP를 몇 번으로 갚는가? NS를 몇 번으로 갚는가? 만약에 1대5로 주어졌다면 N이 5라면 2번 10번, 10번 50번 뭐 그럴 수 있죠.
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를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뭐 일부일 수도 있는데 전체는 절대 아니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를 여기에 있는 서킷 모델로 바꿉니다. 이제는 이제 서킷 어널리시스 프로블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덕터가 있고 인덕터에 어떤 이런 전압이 인가됐다고 가정하면서 이 인덕터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을 조건을 찾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세츄레이션 되지 않죠. 이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니까. 그런데 이거는 프랙 앞에 있는 인덕터는 실제로 이렇게 만든 인덕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츄레이션 될 수 있죠. 이게 세츄레이션 되면 여기가 숏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일 때 이 여기에 있는 이걸 절대로 세츄레이션 시키면 안 됩니다. 인덕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덕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덕터를 세츄레이션 시키면 인덕턴스가 지로입니다. 숏됩니다. 그거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자, 여기 이쪽 VP가 이건데 VP가 이쪽 양단에 인가되니까 이걸 VM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VP는 VM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VP가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전압을 여기다 VM이라고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VM이라고 아주 썼네. 이게 VP가 VM입니다. 그래서 LM 양단에 VP가 인가됐을 때 VM이 인가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VM입니다. 그래서 여기 VMT가 이렇게 인가되는데 요만큼은 플러스고 요만큼은 마이너스입니다. 밸류는 V1, 이쪽은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요건 DTS 구간 동안, 요거는 1-DTS 동안에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입니다. 이 볼 세컨이 람다의 변화분이죠. 람다의 변화분. 즉, 요 면적이,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이, 요 면적,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면적이 사실은 델 람다의 변화분입니다. 델 람다. 그리고 요건 이제 델 람다의 변화인데 요건 마이너스 쪽이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 V1이 이렇게 이런 펄스로 인가될 때 이 람다 M을 그려보면 이쪽이 T축입니다. 이쪽이 T축입니다. 람다 M을 그리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지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동안 요 DTS 동안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이쪽 높이 델 람다는 요 면적이죠. V1 DTS입니다. 요 V1 DTS는 요 면적과 같아야 됩니다. 1-DTS V2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만큼 증가했다, 이만큼 감소해서 이만큼 증가했다, 감소해서 그래서 델 람다는 이렇게 되고 그거는 이거의 곱과 같아야 되죠. 자, 이쪽에 IM과 람다의 그래프입니다. 이 IM과 람다의 그래프는 요게 인덕터죠. 슬롭이. 왜냐하면 람다 T는 LM IMT죠. 아니면 LM은 람다 T의 IMT죠. 이건 인덕턴스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이 IMT고 이쪽이 람다 T죠. 그래서 이걸 프로젝션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니까 이걸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람다를 그리면 이쪽에 그리면 이 사이에 변화하는 거죠. 이 사이에. 지금 람다가 이쪽에다 7을 하겠습니다. 람다가 이만큼 변화하는 거죠. 자, 이만큼 람다가 움직입니다. 이만큼 람다가 움직이는데 람다의 맥시멈이 여기입니다. 람다의 맥시멈.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람다의 맥시멈. 람다의 세츄레이션. 만약에 이 변화하는 이쪽이 변화하는 이 스윙하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간다면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즉 이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가 세츄레이션 되면 숏돼 있어서 이건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걸 방지해야죠.
세츄레이션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볼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해야 됩니다. 즉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아야 되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서 뭐가 남아 돌면 그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가서 세츄레이션 되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쫓고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 가서 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츄레이션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절대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에 여기 어떤 DC가 있다면 여기에 DC가 있다면 DC 성분이 조금이라도 껴있다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세츄레이션 되죠. DC 성분이 여기 조금이라도 껴있어서 여기 요만큼 올라가 있다면 이게 전부 다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맞는데 이거는 맞는데 이 면적은 같은데 이게 커져서 이것들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아까 면적이 늘어나면 이 스윙이 커진다는 거죠. 이 스윙이 커져서 스윙이 여기를 지나면 세츄레이션 이쪽으로 가면 이게 시메트릭하지만 이쪽을 타치하면 세츄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럭스 링키지의 스윙이 이쪽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지로라면 플러스 쪽 이만큼 마이너스 쪽 이만큼 그래서 델 람다의 변화분이 람다의 스윙이 이 람다 세츄레이션의 2배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런데 델 람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의 면적이죠. 델 람다는 V1 DTS는 그다음에 이 람다의 세츄레이션은 2배의 람다의 세츄레이션은 이게 넘버 오브 턴수가 NP니까 NP의 이놈이 뭡니까? 이게 파이의 세츄레이션이죠. 파이의 세츄레이션은 BS의 세츄레이션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여기 BS가 세츄레이션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이번에는 B로 그렸습니다. B. 그러면 이쪽이 BS 세츄레이션, 여기가 BS 마이너스 세츄레이션. 자,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죠. 이쪽으로 이거랑 같은 그림인데 이 람다 대신에 B로 바꿔 그렸습니다. B로.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이걸 이 부등식을 풉니다. 이 부등식을 고치면은 여기 V1D 놔두고 나머지 다 바꾸고 이쪽 TS가 있죠. TS는 와 FS의 관계 이건 프리퀀시입니다.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놈은 프리퀀시. 여기서 프리퀀시임을 알 수 있죠. 프리퀀시보다 NP가 이것 때문에 NP가 커야 되죠. 그죠? 이 부등식 때문에 NP가 이 밸류보다는 커야 됩니다. 커야 되죠. 이거보다 작으면 문제가 됩니다. NP를 이거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크면 안전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NP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넘버 오브 톤수를 우리가 많이 갖는 거죠. NP가 이거 딱 계산했더니 이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5.4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6을 해야 되겠죠. 6, 5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NP가 6, 7을 할 필요는 없죠. 5.4보다 큰 정수니까. 근데 7이나 8이나 뭐 그런 것도 해도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놈이 로어 리밋입니다. 여기 영인대로 로어 리밋, 최소한의 넘버 오브 톤수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디자인 결과입니다. 세츄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디자인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NP가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NP가 정해지면 NP가 픽스 됐습니다. 그러면 뭘 정할 수 있습니까? NS를 정할 수 있죠. N이 이미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NP가 정해졌으니까 NS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대 2로 했지만 여기를 100번, 여기를 200번 감아야 될지, 여기를 10번, 20번 감아야 될지, 여기가 6번이라면 12번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몇 번 감아야 되는가가 결정됩니다. 넘버 오브 톤수는 미리 결정되어 있고 이제 몇 번 감아야 되는가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그 턴스 레이시오 n은 알겠는데 넘버 오브 턴스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인덕터의 세츄레이션과 관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된다. 대학원 가면 알게 된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부담되는 내용을 자꾸 전달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서킷이 쉬운 건 아니죠. 지금 이 세츄레이션 문제 이런 회로를 보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히 회로 이론에 배운 뭐 거기에 사인 웨이브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뭐 스위치를 갑자기 닫았을 때 닫고 영원히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런 거보다는 뭐 그런 거 또 거기에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는 항상 스위칭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도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가지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고 이 프랙티컬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IM과 람다에 대한 관계 그리고 여긴 IM과 이 IM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쪽이 시간입니다. 시간. 이쪽이 시간이면 IM이 이렇게 변화하겠죠. 람다가 이렇게 변화한다면 IM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리면 IM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 식에 의해서 주어지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LM이 얼마인가? LM을 얼마라고 정하고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LM은 이거에 의해서 코어 이런 게 선정되면 LM은 나중에 결정됩니다. LM은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보면 크면 클수록 좋죠. 크면 클수록 좋으면 뭐 NP를 크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 디자인 룰이 체계적인 디자인 룰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력전자를 전공하면 그거에 익숙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에 있는 세츄레이션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 절대로 LM을 세츄레이션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은 기본이고 이 맥시멈 플럭스 스윙, 플럭스 링키지 스윙을 이쪽보다 코어의 능력보다 이게 큰 코어면 이놈이 커집니다. 람다 S가 커집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큰 코어, 작은 코어가 크면 인덕터가 커지니까 또 NP를 증가시키면 코어가 커지니까 다 분류해지는 거죠. 자, 만약에 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NP를 늘린다, 더 감는다, 더 감으면 일단 좋은 쪽으로 갑니다. 이 세츄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델 람다라는 거는 이 식으로 주어지죠. 이 식으로 주어지는 델 람다는 이건 픽스돼 있죠. 이게 이 드라이브 파형이 결정된다면 델 람다가 픽스돼 있고 요 놈은 픽스드 이미 픽스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델 람다는 이 면적이지만 요걸 다시 쓰면 2배의 NP 그다음에 델 B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변화하려면 델 B가 변화해야죠. 델 B의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B의 맥스가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드는 이니셜 페어가 있는데 이걸 증가시켰습니다. NP를 증가시켰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걸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곱이 같으니까 요 놈은 작아졌죠. 요게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스윙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스윙은 요 파란색의 스윙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이쪽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서 위험했는데 이걸 크게 하면
이걸 크게 하면 요놈이 곱이 일정하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new 새롭게 한 이걸 느리고 이걸 줄인 요놈을 느리고 요놈을 줄인 그 결과에 의한 스윙은 이겁니다. 이 스윙은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꾸 지저분해집니다. 요 스윙은 작죠. 그러면 이건 더 어떡한 디자인입니까? 더 안정된 세이프한 디자인이죠. 이만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여기 뭐가 이렇게 증가한다든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세츄레이션 이슈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인덕터 세츄레이션과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인덕터 세츄레이션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관심 있다면 그 전에 렉처를 리뷰하기 바랍니다.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서킷 복잡한 서킷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면 이 파워 스테이지 컴포넌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이게 토픽 넘버 2였죠. 토픽 넘버 3는 이제 그 대망의 컨버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워 스테이지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를 이용한 몇 가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서킷, 인덕터 경우는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서킷을 캐파시터 차징 서킷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연하죠. 캐파시터에 어떤 전압을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파시터 차징 서킷을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마칩니다. 너무 길어져서 또 미안합니다.